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번째 영매입니다. 6월 5일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리플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죠. 중요한 소식이 나오고 있죠. 리플의 CEO인 브래디 가양하우스가 폭스 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이런 말을 던집니다. When XRP ETF. 그랬더니 브래디 가양하우스가 2025, 2025년이라는 말을 하고 있죠. XRP ETF 2025년에 나올 것.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소송에 대한 그런 마감 또한 담겨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리플사의 IPO 다 단계별로 진행이 되지요. 자, 그러면서 그 시그널은 이미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자, 먼저 3년 만에 XRP를 올해 초죠.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XRP를 3년 만에 편입시켰습니다. 얘네는 일관적이죠. 무려 3년 만에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에 편입시켰다. 그 시그널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암호화폐 규제 법안 FIT 21 미국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안은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입니다. 대선 전에 상원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된다. 암호화폐는 상품이다. 미국 대선 전에. 감이 오시겠죠? 이런 법안, 소송, XRP ETF, 그리고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다음 타자는 알트코인 현물 ETF 줄줄이 승인 기대감이 나온다. XRP ETF. 감이 오시죠? 위험자산의 버블이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이거는 비단 리플과 SEC 소송 문제뿐만 아니라 알트코인의 그런 탐욕, 알트코인의 광풍, 주식과 코인의 동반강세, 신흥국 통화의 광세, 위험자산의 버블을 나타내는 시그널입니다. 결코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 본인의 멘탈이 흔들거린다면 그 마라톤을 완주할 수가 없겠지요. 그레이스케일에서 크립토 섹터를 만들었는데요. 여기 커런시, 통화, 크립토 섹터에 비트코인, XRP, 라이트코인이 나오죠. 자, XRP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그리고 섹터별 대장, 다음 문명을 대체합니다. 자, 중요한 말이 하나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장을 바라보셨을 때요. 비트코인 글로벌 자산순위 9위에 올라. 얼마 전에 은을 제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위에 올라. 또는 7위에 올라. 이더리움 24위다. 그렇지만 고작 금 시가총액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람코, 아마존, 구글 하나보다 작다는 겁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합과 가상자산의 시가총액 합을 비교해야 돼. 여기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이죠. 이거 더해봐야 몇 계단 못 올라가. 그리고 전 세계 채권 시장과 비교해야 됩니다. 전 세계 금을 포함한 전 세계 원자재 시장과 비교해야 돼. 이 원자재는 원유, 비철금속, 구리, 납, 아연, 알루미늄, 그리고 곡물에는 옥수수, 대두, 밀, 이걸 합친 것과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고작 여기 하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더불어서 BIS, 국제결제은행에서 암호화폐 익스포저 은행, 메이저 은행이 전 세계 10개 중에 2개밖에 코인베이스,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노출되지 않았다. 조금 더 늘어났겠죠. 현물 ETF가 승인이 됐으니까. 그렇지만 전 세계 은행 표본에 0.0003, 수탁 비중은 0.001까지 줄어든다. 공이 3개가 더 붙어야 1%, 3%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있다는 거죠. 시장 규모가 1000배 이상 커진다면 XRP, 비트코인, 이더리움, 섹터별 대장애들은 어디 있을까요? 이거를 제대로 본인이 이 가치를 확신할 수 있다면, 이 가치를 확신하니까 시장과 대외적인 이슈와 상관없이 대외적으로 시장이 떨어졌다고 해서 또는 시장이 올라갔다고 해서 이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 이 본래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 값어치는 내가 팽창합니다. 그러면 섹터별 대장 코인과 XRP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그 가치를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 다가오는 10년 동안 1% 안에 들어갈 겁니다. 1%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요. 1000배 기준점입니다. 지금 투자 금액에서 1000배. 감이 오시겠죠? 중요한 건 본인이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확신하기 위해선 그거를 안내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값어치를 5년이 당신에게 알려줄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사항들을 멤버십에서 저는
주옥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백서, 여러분 비트코인 백서 제대로 보신 적이 있나요? 블록체인의 진짜 의미를 제대로 설명해 주신 사람이 있었을까요? 기술적인 문제 말고 인문학적으로 말입니다. 진짜 인류에게 어떻게 변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섹터별 대장애들을 직접적으로 제대로 분석을 해드립니다. 무릎을 탁하고 치겠죠. 그 값어치를 진짜 본인이 확신할 수 있다면 마라톤을 완주할 수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시장이 비트코인이 언제 그랬는 듯이 다시 한번 1억 원에 다시 가고 있죠. 이때 빠질 때 공포가 왔죠? 왜냐하면 폭락이 나올 것 같으니까 무섭잖아. 하지만 물량을 소화하고 갈 것 같은 그런 의미를 분명히 들었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지만 빠질 때 매집할 수 있다면 프로와 선수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선수와 호구를 가르는 기준점이 된다. 누군가는 빠질 때 모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대비해서 알트코인의 하락폭은 무척 컸습니다. 추세가 죄다 부러져 있죠. 반등이 살짝씩밖에 안 나왔어. 비트코인 캐시 도지도 마찬가지죠. 추세가 부러져서 반등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체인링크도 추세가 부러졌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 있고요. 네오도 추세가 부러져서 바닥에서 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더리움 클래식도 마찬가지고요. XRP도 본연의 가치와 다르게 바닥의 가격을 기고 있죠. 얘는 소송에 대한 종료, ETF. 분명히 브래드 앵거스가 오늘 힌트를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 10초짜리 영상을 만나보실 겁니다. 그리고 이와 맞물리는 대선, 여기에 암호화폐 상품 법안, 그리고 주식시장과 코인시장의 버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움직이는 겁니다. 알트코인이 터진다, 대위험의 탐욕의 시그널이 온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말입니다. 이걸 할 수가 있어야 돼. 시장이 빠질 때 흔들거지 않게 멘탈을 잘 잡아줘야 되겠죠. 매집할 수 있게. 올라갈 때 무작정 올라간다고? 이때는 더 조심해야 됩니다. 시장이 파동을 그릴 때, 그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파동을 그릴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파동이 한 방울 수직으로 오를 때, 이때는 끝이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다. 개인들은 수직으로 솟을 때, 이때 미디어가 동반되고요. 모두가 예스를 외치겠죠. 진짜 가려보다 하고 또 없는 돈인도 다 끌어와서 들어올 겁니다. 이걸 보고 호구라고 하죠. 하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때 그들에게 물량을 넘겨주겠지요. 지금 시장이 간밤에 어제죠. 그리고 전 세계 위험자산이 찔끔 상승해 나왔는데요. 그 이슈를 봤더니 미국 고용 둔화 전망 속에서 상승해 나왔다.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그로 인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좀 땡겨올 거야. 미국의 경제가 그다지 좋지가 않대. 금리 인하를 땡길 거야. 이렇게 개인들의 머릿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금리 인하는 좋은 거라고. 금리 인하는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이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 금리 인하를 호재로 보는지, 금리 동결을 호재로 보는지, 금리, 돈값이 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본인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본질, 그 판때기를 읽을 수 있는 게 멤버십입니다. 유튜브는 개괄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벨로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요. XDC, 이 네트워크의 CEO가 UN이 주최하는 회의에 가서 페이퍼 리스, 종이 없는 문서, 여기 무역에 대해서 대담을 할 예정입니다. XDC, 얘가 무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XLM, 스텔라, XRP 3대장이라고 하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 라이트코인 4대장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대한 명확한 역할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섹터별 대장에 투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 흔들거리지 않고 동행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FMI,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전세계 금융시장의 프레임과 구조를 만들어내는 곳이 FNA입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 그리고 페이먼츠 캐나다의 실시간 결제망 퍼넬리티, 전세계 거대 금융권의 유틸리티 토큰을 만드는 곳입니다. CME 그룹, IC,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 그룹과 양대 산맥이죠. 전세계 거래소의 양대 산맥, 미국 국방석, 여기에 리플이 들어가 있죠. 지금 들어가게 보면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 국방성, 여기에 바로 UK 파이낸스가 들어가 있죠. 자, 이 그림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는 BIS와 다시 한번 또 뉴욕 연은과 함께 지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얘기와
끝이 정해져 있는 싸움이라는 거죠. 흔들리는 건 내 마음입니다. 매크로 이슈를 보겠습니다. 지금 사상 초유의 위기와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망할 거고요. 준비가 된 사람은 엄청난 대운과 기회를 잡게 될 겁니다. 벼랑 끝 철강사, 사상 초유의 상황이다. 밤에만 공장 돌린다. 건설 경기 악화로 철근 수요가 줄어들고 저가 중구사 공수부로 인해서 철강사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령 강판 후판도 중국산 저가 공수에 맥을 묻히고 있다. 물에 잠기는 카리브해 섬, 주민이 대피했다. 여러분들 자주 보시고 계시죠? 홍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물난리로 인해서 엄청난 인명피해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명피해와 함께 자연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정상이 아닌 컨디션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축은행 올해 1분기 PF 대출 연체율이 11%대도 치솟아 고금리 환경에서 건설 경기, 레버리지 산업들이 다 박살나게 되는 겁니다. 성장률 미국에 빠진 한국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한국 저출산, 이대로 가다가는 선진국에서 후진국 추락하는 첫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도시화가 끝났죠? 더 이상 먹을 게 없는 겁니다. 경제 성장률이 연봉이야. 대한민국에서 돈을 뽑아먹을 게 더 이상은 없는 거야. 그리고 미국도 더 이상 돈을 뽑아먹을 게 없는 겁니다. 고령화와 저출산, 도시화가 다 끝났거든요. 그 빨대 위치를 어디로 옮긴다? 차이나 리스크 피하라. 구글, 애플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동남아에 꽂혔다. 동남아로 달려가는 글로벌 빅테크,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아세안, 중국을 포함한 브릭스, 인도도 확장돼 있죠. 그리고 중동, 아프리카 이쪽으로 에너지의 위치를 옮기고 있죠. 그러면서 이 와중에 대한민국도 생존과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한국, 아프리카 48개국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정상 공동선언, 광물 등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생존을 위해서 아프리카로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대차 로봇계 스폿, 국내 공장 안전을 지킨다. 야간 수찰 담당으로 투입을 추진한다. 울산을 시작으로 아산까지 확대한다. 결과 검토해서 북미 등에도 활용된다. 이 말이 뭘까요? 여기에 관련된 인력들은 다 일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차산업 혁명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 로봇, 이 안에 들어갈 진짜는 소프트웨어 혁명이죠. 인간이 설 자리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인텔, AMD까지 쏟아내는 괴물 AI 칩. 엔비디아의 다음 목표는 AI 로봇이다. AI 다음 물건은 인간을 닮은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소프트웨어 혁명이죠. 하드웨어 혁명과 같이 오고 있는 겁니다. 경제 위기, 고금리, 여기서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겁니다. 여기에 4차 혁명, 이게 한꺼번에 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전체 큰 판을 못 보면 그들의 농락에 휩쓸려 나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멤버십에서 제대로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1% 안에 준비가 된 자에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일생일 때 천문학적인 기회라는 거죠. 1000배 기준점입니다. 오바가 아닙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미국의 빅테크가 20년 기준 2000배였습니다. 1000배, 10년 기준 1000배가 결코 허언과 욕심이 아니라는 거. 준비가 돼 있다면 말입니다. 그 가치를 제대로 읽을 수 있다면 말입니다. 저와 함께 멤버십의 최고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kay, XRP ETF, when? I think we're going to see it. I think it'll probably be 2025. Next year? Yeah, All right. not too far away. Good to see you. Very Let's see good if to see that happens and if it comes to pass. Thank you.